안녕하세요. 당신이 승무원이 되는 시간 10분입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 저는 그래! 나 승무원 돼보겠어! 라고 다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딴에는 예쁜 옷을 한번 입어보고 7만 원 주고 메이크업을 받고 머리를 해서 첫 면접을 가게 됐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훨씬 더 승무원으로 적합해 보이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나름 승무원 이미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그치? 나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저의 그 오만들이 박살이 나면서 나 이 와중에 뽑힐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이 예쁘고 나보다 훨씬 유니폼이 잘 어울릴 것 같은 분들을 제치고 내가 왜 승무원으로 뽑혀야 할까? 이런 거예요. 갑자기 면접관님이 당신에게 물어봐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나 보이는 면접자들을 제치고 왜 당신을 승무원으로 뽑아야 되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건가요? 저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정말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들어가 봤어요. 회사는 왜 직원을 뽑을까?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직원을 뽑겠죠. 만약에 회장님이 몸이 10개면 직원을 왜 굳이 뽑겠어요? 혼자 일 다 해서 그 벌어들이는 돈을 다 가져가겠죠. 직원에게 돈을 주면서 직원을 뽑는 거는 돈값 해라. 내가 너한테 이 돈 줄 테니까 너 이 돈만큼 와야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회장이라도 그렇지 않겠어요? 한번 뽑으면 평생 같이 일하는 식구인데 일 못해도 쫓아내지도 못해요. 그때부터는 그게 좀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지원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한 번 실무 면접 보고 두 번 임원 면접 보고 이쯤 되면 나 괜찮은 지원자인 거 알고 뽑아 가줬으면 좋겠는데 또 최종 면접까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결혼할 사람이랑도 3번 만에 결혼 못 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1, 2년, 짧게는 1, 2년 일하고 많게는 몇십 년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두 번만 보고 뽑기에는 뭔가 아쉬웠나 보다. 그래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면서 뽑나 보다. 그게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회사의 입장과 지원자의 입장은 굉장히 다른데 뭐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그 질문을 다가서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나는 이 회사가 나를 뽑아갈 만큼 내가 꽤 괜찮은 지원자일까? 물론 그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정말 확신드리는데 다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뽑혔다고 해서 더 잘나고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못난 게 아니라 회사가 원하는 어떤 적합한 면을 보여주면서 나를 더 잘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합격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나 여기 있는 지원자들보다 더 잘난 건 없어요. 하지만 저 데려가시면요. 회사 잘 풀려요. 회사 더 잘 돼요. 그 돈 주시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지원자예요. 라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걸 설득을 시켜야 돼요. 면접장은 나라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봐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막 뽑아주길 기다리는 그런 지원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나 꽤 괜찮아요. 이런 면이 괜찮고 이런 거 괜찮아요. 라고 당당하게 나 자신을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그걸 제대로 설득할 수 있었을 때, 그 설득이 제대로 결과를 얻었을 때 합격이라는 윙을 이 가슴에 달고 하늘을 날아다닐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냥 근거 없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진정한 확신은 자신이 잘 살아왔던 지난 시간들에 있어요. 왜 이제까지 살아왔던 걸 묻겠어요? 그 시간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거든요. 뭐 학창 시절에 늘 학교에 지각 한 번 안 하고 이런 걸 원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참 이런 행동들은 나 자신이 뿌듯하다. 근데
내 이런 면은 승무원으로서도 꽤 괜찮을 것 같다라는 나의 재료를 찾아야 돼요. 어떤 분은 뭐 알바를 했는데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또 어떤 분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너무 친절해서 손님들에게 이런 칭찬을 받았고, 뭐 그래서 서비스상 1등을 받았다든지, 이런 걸 그냥 제가 열심히 해서 많은 인정을 받아서 1등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정말 진심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진심과 열정을 다했고 최선을 다할 마음가짐을 나는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결과를 이뤘고, 그 시간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데 이 시간을 토대로 나는 당신의 회사에서 훨씬 멋진 직원이 될 능력을 이미 갖췄다. 나는 그 자신 있다. 이렇게 굉장히 당당하고 뻔뻔하게 나를 선보이면서 설득을 하셔야 돼요. 이 설득하는 과정이 있으려면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회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단순하게 하늘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여행 다니고 사람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때로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오후 5시에 끝나는 그런 고된 노동이 있는 직업이고, 또 이상한 사람이 나에게 정말 할 말 안 할 말을 하더라도 나는 의연하게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는, 내가 이미 나 자신이 내 대한 그런 검증된 시간, 그 안에서 생긴 확신, 그걸 면접장에서 설득을 해야 돼요. 그것을 했을 때만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서 몸매가 예뻐져도요, 나보다 몸매 예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아무리 화장을 예쁘게 해도 나보다 예쁘고 화장 잘하신 분은 훨씬 많아요. 내가 아무리 보이스 트레이닝을 해도 나보다 말 잘하는 아나운서 같은 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다면 나는 뭘 보여야 하냐? 나는 굉장히 잘난 사람은 아니지만 나 데려가면 당신 회사 굉장히 잘 될 거예요 라는 믿음을 주는, 신뢰를 주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요, 나라는 상품을 어떻게 하면 잘 팔까?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왜 수많은 훨씬 더 좋은, 예뻐 보이는, 승무원에 잘 어울려 보이는 이분들 사이에서 내가 뽑혀야 하는지,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그 대한항공 공채가 떴더라고요. 자소서 항목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멋지게 바뀌어서 저는 나 때도 좀 저렇게 해주지. 저는 막 장단점을 적어보시오, 입사 후 포부를 말해보시오, 이런 거였는데 최근에 뜬 그 항목들은 훨씬 더 자기 매력을 잘 어필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는 대한항공 공채 자소서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